안녕하십니까.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도입 사례 발표를 맡은 울산 우신고등학교 박수천입니다. 저는 앞에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절차 위주로 다른 전달 경험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의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란 내용이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처럼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사업을 끝마쳐 보니까 좀 아쉬움도 남았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도 찾아가면서 앞으로 더 채워나갈 학교 내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굉장히 많은 예산, 1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받았을 때 이 돈을 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실 텐데요. 아마 머릿속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이런 위주로 가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어떤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개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가진 경험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왼쪽 위에 마차 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없는 마차란 개념으로 처음에 자동차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 자동차 회사 광고를 짧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마차로 가득했던 거리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말 없는 마차라니 괴짜들이 나타겠군. 거리가 마차 대신 자동차로 가득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3년. 그래서 마차 13년이라는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분필이 없는 교실은 어떤 모습이 될까처럼 저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교장 선생님의 지휘 아래 분필 없는 교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학교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공사는 실제 소요된 시간은 65일이었지만 65일 이후에는 학교의 수업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과정을 진행하는 행정실의 담당 직원분, 그리고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학생들은 바로 우리 배움이라는 터에서 사실은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설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사업 이후에는 공간이 완전히 재구조화되어서 학생들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질문으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뭔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위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목 중점형 교과 교실제. 선생님들 생각은 이때는 뭐였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교과 교실 이렇게 해서 수학과학 쌤들이 다 담당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변화가 돼서 선진형 교과 교실제 하니까 각 교실마다, 저희는 하지는 못했지만 각 교실마다 전용 교실을 갖추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한 결과로서는 학점제형 교과 교실제라는데, 교과 교실제란 이름을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용 교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교과에서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교과에서 이렇게 차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학점제의 그 유연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또 실의 이름도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땡땡실, 또 어떤 실은 세모실, 네모실, 동그라미실 이렇게 바뀔 거라서 이게 공용 교실이라는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 잠시 후에 또다시 한 번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5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조성 단계 및 확인 사항, 이게 5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과의 업무 협업, 교사 한 팀과 행정실 담당자 한두 명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계약 관련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자재를 어떤 기자재를 사용하면 좋을까,
끝으로 두서없이 한번 쭉 이렇게 좋은 팁을 여러 팁이 많았는데 그 팁 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전달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표에서는 좀 이렇게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조성 단계 및 과정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입학교에서는 아마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 교과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행정실의 실장님과 그리고 시설 담당자분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구성되어 있는 TF가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용어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TF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TFT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워킹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올 1년 동안에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담당을 했던 다른 분들을 모셔서 학교에서는 공감 연수를 실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다양한 학교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화 과정인데요. 보통 8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유사한 학교 그리고 완전히 다른 학교라도 잘 되어 있는 학교, 선진 학교들을 탐방하기를 앞에 4월이나 5월이나 언제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자주 소규모로 혹은 대규모로 반드시 면담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듣고 실제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 구경 더하기 탐방 면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자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 TF 혹은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가진 학생들의 의견을 자주 들으면 이름도 지을 수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애교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 및 조율이라는 세 번째 꼭지에서 컨설팅은 이제 중앙 컨설팅 과정을 연 2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도면이 이제 평면도라든지 전학년 교육과정 편제표, 기존 시설 현황 및 구축 계획서, 예산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 계획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고요. 2차 컨설팅에서는 학교에 어느 정도 이제 안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실시 도면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드리는 팁은 어떤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배치도가 나오면 공간의 이름을 전체 교육 주체가 합쳐서 이름을 한번 먼저 지어주면 성격과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가 다 끝이 나게 되면 건축 설계 및 기자재 선정을 9월 이후에 사실은 이게 도면 만드는 과정이고 도면 수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면에 포함될 어떠한 기자재라든지 고정형 기자재 우리가 빌트인이라고 하죠. 이런 기자재를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 건축비에 포함시킬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연간 학사 일정을 조절해서 시설 공사가 12월 말에는 늦어도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계획한 시간에 이 차년도 개교가 개학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런 과정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챙기고 시공 과정도 한번 직접 간간히 챙겨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을 보고 한번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느냐. TF팀의 교사 1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3명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교육 주체들의 공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가지고 한쪽 부서가 짐을 다 짊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내용처럼 골고루 참여를 하게 하고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는 수시로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께서는 TF팀이 따로 이렇게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협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학교 탐방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므로 동시에 한 학교에 여러 군데 가는 것보다는
팀별로 나눠서 사례를 수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용자 혹은 학생 참여형 설계를 위해서 학생 TF팀도 미리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주도적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란 공간에 대해서 공간 주권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체화 과정인데요. 선진학교 탐방은 4월, 5월부터 시행을 해도 괜찮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를 꼭 면담을 해보십시오.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것은 현재 데이터가 많이 HAS 크레딧이란 사이트에 많이 축적도 돼 있고 올해 책자라든지 이제 과년도 책자들의 많은 수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면담을 많이 실시해서 과정에 대한 팁을 얻는 것도 막막함을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도 저는 저희 학교에 탐방을 오시면 학생들한테 직접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라는 것이 아마 좀 실제감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혹은 선진학교를 탐방하러 왔는데 상대방 학교에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학생 한두 명도 만나서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 과정에서 학생 참여형 설계를 추진한다고 하면 일부 교과에서는 온라인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을 것입니다만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굳이 안 만나더라도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단계에서 협의 및 조율 단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때 컨설팅이 1차로 5월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좀 이렇게 그 컨설팅을 담당하시는 분께 예산 사용 범위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임종원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던 공간 조성 학교에 대한 학교 밖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께 건축의 전문적인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계약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행정실 담당 직원분들은 꼭 그분과 교사와 이렇게 사전 조율을 통해서 어떤 과제가 사전에 먼저 입찰이 진행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우리가 입찰을 올리는데 이 제품군은 45일 내에 납품이 되어야 한다. 어떤 제품은 30일 내에 납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 순서, 결정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 설계 및 기자재 선정은 앞에 설명이 2번 정도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주 연락하시고 어떤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진지 CAD, 3D 렌더링 도면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보시면서 색감은 어떨까요? 실제 색감은 그 시공 과정에서도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꼭 이렇게 TF에는 색감을 잘 보시는 분도 학교 안에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TF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업이 그려질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분필 없는 우리 교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하시고 수업 기자재 선정이 이렇게 꼭 실제로 사용할 분들이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아마 좀 더 나은 모습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 및 기자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70일 이내에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공사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성면이 되어 있는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그냥 공사를 바로 시작해버리면 70일 안에 공사가 사실은 힘든데 그 전에서부터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짐 빼기 하셔야 됩니다. 짐 안 빼시면 나중에 그 짐들이 어디에 갈지 이사에 대한 순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고 반드시 그 과정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서 행정실과의 업무 협업 사례인데 이 부분은 좀 두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TF팀에 참여를 시켜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나는 그거 지금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라고 하면 어떤 자꾸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입찰 절차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 담당 직원께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TF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진공사, 성면제거공사, 성면제거공사 중에는 성면 제거가 안 되었다면 이 사업은 아마 여름 방학 동안에 성면 제거 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0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학교들은 아마 성면 제거가 끝이 났으면 다행인데 안 됐다라면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시설비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자리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학교 전체를 시설 현대화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실 안쪽에 있는 샤시만 다 바꾸더라도 돈이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에 샤시 작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공사하는 동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일 1번 순위로 사업비를 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시교육청에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샤시 공사까지 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니 예산 중복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감사라는 부분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절차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에 맞춰서 꼭 이렇게 준공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이제 절차 공정표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을 위촉을 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손으로는 도면을 간단하게 그리시지만 전문적인 도면을 그리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을 했던 모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사례를 봤고 없는 경우에서는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하고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전문가 위촉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 지침이 조금씩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실 담당 직원께서는 시도교육청 담당 분하고 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거나 혹은 명시 이월된다는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보시기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물품을 기자재를 TF에서 물품을 이렇게 주문한다, 가구를 주문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 주관이 어느 쪽이냐, 위치나 구분과 품목과 그리고 G2B 번호라고 하는데 이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코드를 써서 수량은 얼마, 이 제품의 단가는 얼마, 조달수로 0.0054%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둘 것인가. 뒤쪽 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지만 다른 양식인데요. 저기 차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주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품 납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은 미리 주문을 하고요,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그리고 납품일 그리고 제일 끝쪽에 보면 납품사 혹은 유통사라는 명을 쓰는데 제조사와 유통사는 다릅니다. 그는 행정실의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납품사 혹은 유통사라는 그러한 명칭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연간 학사 일정 조정을 반드시 통해서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이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65일 이상 70일 이상 학교에서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만 꼭 연간 수업 일수 확보를 해주십시오.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190일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날짜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업 시수가 정확히 맞춰질 수 있도록 담당 그 교과부라든지 교무부에서는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연도, 학사 일정, 지출 기간, 준공 기간 일정들을 감안하여 역순으로 공정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한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정을 역순으로 관리해라. 그리고 공정별 계약건이 법령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따라 다수 분리됨으로 행정실의 업무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물품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꿨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감리, 공사, 물품 등 사업 관계자 간 사업 내용을 이렇게 협의체 워킹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하시는 분, 통신하시는 분, 소방 맡으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서로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실제로 공사를 한다면 현장 소장님이라든지 행정실장님이 주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실 담당자분은 이렇게 계약건별로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정표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저도 처음에 잘 몰랐던 용어인데 반드시 건축이 들어가게 되겠죠. 인테리어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통신도 들어갑니다. 학교에 통신 라인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콘센트 위치까지도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칭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자재 비용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 이전 이사 비용 그리고 고정형 전자기기 설치를 위해서 전자통신들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가설되는 부분이 사업이 끝나면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합시다. 다 못합니다. 선택과 집중하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어떤 게 들 수 있는지를 메모를 잘 하시면 됩니다. 기자재 선정 사례인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품 구입비와 시설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기자재 비용이 사실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는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빌트인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설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종의 팁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사업비가 좀 이렇게 충분히 있는 시도에서는 교실연대와 기자재 비용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미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기자재 비용을 좀 이렇게 부담을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재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까요? 초단 초점 빔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가를 그 조달성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최상단에 속하는 물품들이 대략 최고가가 547만 원, 그리고 저가는 300만 원대, 20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조달가 기준입니다. 인터넷 가격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고가지만 행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수 공급자 간 계약 마스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입찰을 통해서 하면 금액은 분명히 10%, 20% 그 이상 다운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선정 시에도 꼭 염두를 한번 해주셔야죠. 사업 공간, 이 공간들은 공용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과에서
이렇게 독점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준비함으로써 어떤 기자재가 선정이 되고 그것들이 사용이 되게끔 한 교과에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선정을 해보게 되면 기자재에 대해서 나는 빔 프로젝트가 좋은데 전자칠판이 좋은데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실제로 수업을 시행하고 받는 사람들은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꼭 반영을 시켜주세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공용 교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표는 공용 교실입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순서 없는 팁들이 조금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요. 환경 조성 사업 비중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실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교실 더하기 어떤 복합 공간, 공용 공간 이거를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주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의견들을 많이 모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홈베이스 비율에 따라서 그 공용 공간에 대한 예산 투입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별 예산의 정도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 우리 학교는 땡땡땡한 멋진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공간 구축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사업의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류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주관, 건물 위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B 사이트에서 일일이 검색을 다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납품업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규모 있는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무료 컨설팅도 되고 이렇게 공간이 이 공간은 이런 가구가 배치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시연회를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 책상하고 가구가 좀 넓은 공간인데 다양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좀 이렇게 어지러운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색감이 좋은 분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채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형 책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어떤 공간들이 많이 죽어 있는데요. 그런 공간들에 실제로 테이블 놓고 카페형으로 이렇게 조명 한두 개만 달아주더라도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도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를 보면 이게 계약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조달로 100% 다 가면 만족스러운 제품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 우수 인증 사업자라든지 혹은 여성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까지는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우드 슬랩이 나는 마음에 드는데 꼭 이런 공간에 넣었으면 좋겠어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구매하셔도 되고 이때 택배비 꼭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담을 했는데 잘 안 통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여기 유용한 사이트 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HS 크레딧에 사진들 정말로 영상들까지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HS 크레딧 운영 사례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지도입니다. 맵입니다.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검색해서 클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우리 검색 키워드로 혹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 키워드만 넣어도 관연도에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아름다운 영상들 잘 되었던 팁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어떤 절차라든지 약간의 팁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해 드린다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항상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니 연구센터와 고객진 연구센터와 잘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